네, 이어서 그 캐릭터를 한번 올려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디온 플레이어, 우리 쓰던 기디온 플레이어를 올려볼게요. 스켈레탈 메쉬, 애니메이션이 되는 스켈레탈 메쉬를 올려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찾아 들어가서 아이들 롱을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써있는 내용도 있고, 네, 아이들 릴렉스, 릴렉스랑 롱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롱을 가져가겠습니다. 아이들 롱을 둘러보기로 선택을 하고, 이 위치에 액터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배경이 캐릭터 어떤 크기에 스케일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일을 1.5배 해주겠습니다. 다리 크기에 비슷하죠. 그리고 역시나 여기 캐릭터 위에 돌아다니지 않게 설정한 게 아니라서,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서 지금 데칼들이 막 올려있죠.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그 위에 얼음 표현을 하기 위한 데칼들을 막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네. 뭐 지워주셔도 되고요. 몇 가지는. 네. 이렇게 살짝 맞춰주시고 뒷모습을 보게 돌리겠습니다. 위로 살짝 올리고 뒷모습을 보게 180도 돌려놓고 이 정도쯤 놓을까요? 다리 쪽에 놓고 플레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F8을 눌러서 그림자 같은 거 확인해볼게요. 네,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공포 영화나 등장씬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느려뜨지고 번개칠 때 주변이 다 밝아지죠. 그런 효과 느낌이 지금 정리가 됐고, 여기에 이제 이 영역에 어떤 특정 영역에 배치할 번개 이펙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썼던 번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기존에 썼던 번개 중에 우리가 만들었던 번개 중에 볼트 이미터라는 내용이 있죠. 네, 볼트 이미터라는 내용이 있는데, 볼트 이미터라는 내용도 있고, 다시 뒤로. 네, 여기 보면은 네, 빔 웨폰도 있네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볼트만 살려놓으면 될 것 같고, 복제를 해서 pt_라이트
라이트닝 BG 라고 짓고 나머지 다 지우겠습니다. 볼트만 남아있고 여기 빔 모디파이어도 지우고 소스와 타겟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에 인터폴레이션 그 보관점 포인트 보관점을 여기 보시면 뷰 모드의 와이어프레임 보면 요 면의 개수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두 개로 두 개로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하고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씩 번개치게 한 번씩 네. 자 0.1초에 한 번 돼 있고 스폰을 해제를 해줄게요. 한 번씩 나오는 걸 한 번씩 나오기로 되어 있고 시간을 더 짧게 너무 길게 보이지 않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 하늘에서 치는 번개는 우리가 움직임을 1프레임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이즈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편집할 수 있는 파티클 파라미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다이렉트로 파라미터 모두 다 바꿔주고요. 미리 보기 값은 X축 1000만 줘도 나오고 소스에서도 그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파티클 파라미터 A라고 간단하게 지칭하고 파라미터 모드랑 다이렉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파라미터 모드를 다이렉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타겟에 요거 타겟 메서드 더 이상 안 쓰니까 그냥 디폴트로 놓고 지우고 파티클 파라미터 B로 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그리고 미리 보기 값을 밑으로 좀 내려주면은 보기가 편하겠죠. 한 1000 마이너스 5000 잠깐만요. 너무 커서 잘 안 보입니다. 대충 미리 보기 값은 크게 상관없어요. 어떻게 주셔도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기존에 썼던 재질을 확인을 할 건데 볼트 이미터에 페렌츠 원본 마스터 메터리얼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만져야 될 값 만져야 될 값을 확인하고 블루프린트에 이제 꾸며줘야겠죠. 일단 먼저 이 값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쓰이는 새로운 MI를 만들게요. 여기 둘러보기에서 오른쪽 버튼 복제 MI 언더바 이름을 다르게 할게요. 라이트닝 그러니까 그 우리가 파티클 이름과 똑같이 라이트닝 BG 자, 라이트닝 BG 잘못 만들었네요. 취소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원본 메터리얼을 만들었네요. 지우기 삭제 다시 MT 볼트 이미터의 오른쪽 버튼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 제가 복제를 해버렸네요. MI 라이트닝 BG 됐습니다. 라이트닝 BG에서는 일단 색상을 다 정돈을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정돈을 해준 값을
이거 지우고 우리가 새로 만든 파티클 pt 언더바 라이트닝 bg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나오고 이제 요놈을 가지고 번개를 생성하는 우리 그 요놈 라이트닝 BP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디렉셔널 라이트만 넣었었고 여기 오른쪽 버튼 오른쪽에 파란색 밑줄 그어진 이름을 클릭하면 블루프린트로 편집 모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방금 정리한 파티클을 꾸며줘야겠죠.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번개를 뿌려줄 거냐면 랜덤한 공간에 뿌려줘야겠죠. 근데 이제 전경, 원경 이렇게 멀리서 넣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처럼 한 면처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경은 가까이에서 보는 것들은 3D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박스를 두 개를 깔아가지고 시작점과 끝점에 랜덤을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 추가, 박스 컬리전, 이름을 박스 컬리전 업이라고 할 거고, 일단 요 놈을 박스 익스텐트 범위를 기본을 몇으로 이렇게 길게 늘려 볼 거거든요. 네, 기본 여기 x10에다가 2010, 그러니까 x축이 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길게 늘려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늘려뜨렸고 요거를 복제 다운, 그래서 두 개를 만듭니다. 자,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냥 업을 2000 정도 올릴게요. 위치 Z축을 이렇게. 목표하는 내용은 빔 빔의 포인트, 시작 포인트, 그리고 끝 포인트,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의 랜덤 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끝 포인트의 랜덤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꾸민 이유는 좀 먼 전경이나 더 먼 원경에서는 이렇게 뒤쪽까지 랜덤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레이어처럼 몇 개를 한 플랜처럼 꾸며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x, y축을 랜덤하게 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경 가까이 있는 것들은 Z축과 이제 3D축까지 길게 뒤까지 해서 공간을 더 다양하게 써야겠죠. 전경, 그러니까 멀리 있는 배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요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파티클을 넣어야 되니까 파티클을 선택을 하고 컴포넌트 추가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는 됐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특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줘야겠죠. 먼저 박스는 박스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박스 업을 가져와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set box extents를 가져와서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 박스 업. 네. 자, 컴파일하고 아까 넣었던
기본값 그대로 또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최초의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컴포넌트 기본 디테일에 있는 항목을 만졌을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변화가 일어난 내용과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넣은 내용은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별개냐면 순서가 다르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컴포넌트 리스트에 꾸며준 이 컴포넌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속성값이 있고 여기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설정값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하지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의 어떤 이 기본 값들을 가져와서 최초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이 블루프린트가 놓였을 때 이 기본적으로 놓이는 컴포넌트 위에 그 최초로 실행되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의 값이 덮어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의 값을 넣는다는 거는 이 기본적인 값을 완전히 변경시킨다는 내용이에요. 변경시킨다는 의미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넣던 간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어떤 값을 정해주면 그 값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할 때는 이 값을,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쓸 때는 최초의 이 값으로 고정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더 넣어준 거예요. 미리 보기용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인스턴스 편집 가능을 체크를 해서 그 레벨 에디트 창에서 편집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도 우리 만들었던 bp 라이팅 언더바 라이팅이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이게 버그예요. 그래서 두 개로 막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카테고리 제가 이제 언더바를 쓰면 표시되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페이스를 간격을 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썼던 내용을 이걸 다른 걸 주면 하나가 더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하나 더 박스 다운도 필요하죠. 박스 다운에 set extent 여기서 복제를 해볼까요? 여기서 복제를 해서 다운. 이제 뭐 변수를 꽂아주는 값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하고 똑같은 값이 들어갔겠죠?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꽂아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빈 변수에서 변수로 승격해서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값을 제대로 이게 외부로 편집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지 보려면 클래스 디포스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설정한 그룹에 나와 있죠. 박스업, 박스 다운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나온 거고,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bp 라이팅이 두 개가 지금 그룹이 갈려졌죠. 그러면 여기 d 라이트 로테이션 요게 지금 잘못 들어간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럼 다시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하고 디폴트 확인해 보시면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의 그 크기는 정했고, 이 박스의 간격, 그러니까 박스 업을 위쪽으로 올리는 이 Z축 2000 준 값을 컨트롤 하는 걸 여기서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박스 업을 가지고 와서 여기 앞에다 해볼까요? 뒤에는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set location 여기 보면은 월드 로케이션이 있는데 릴레이티브 로케이션, 그러니까 로컬 좌표에서 위치를 조정하는 걸 얘기하죠. 이 로컬 좌표로 릴레이티브 로케이션으로 넣어줘서 이렇게 연결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Z축이니까 Z축만 쓰겠습니다. 구조체 핀 분할해서 요거를
변수로 승격. 이름을 박스 높이니까 헤이트라고 할게요. 편집 가능. 자, 그룹 바꿔줬고 컴파일 하고 기본 값을 아까 2000으로 넣어줬죠? 네, 200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박스를 설정한 내용을, 이 박스를 박스의 크기라든지 지금 변경이 되는 걸 보이시죠? 업이 박스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 위쪽 박스의 한쪽만 높이면 되겠죠? 높이라든지, 네, 요 범위와 크기, 위치를 설정을 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pt 언더바 라이트닝 bg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먼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매터리얼을 열어두었죠. 열어둔 이유는 이 매터리얼에 설정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매터리얼이 빔이기 때문에, 빔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파티클 컬러를 다이나믹 파라미터 역할로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썼다면 여기 많은 부분 재질 파라미터로 썼던 내용을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파라미터 파티클로 돌려서 쓰면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모듈의 형태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나믹 파라미터, 파티클 파라미터 바로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파티클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이렇게 지금 단계가 어디서 어떻게 간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4단계로 복잡하지만, 사실은 파티클 파라미터로 어떤 재질에 있는 내용을 파티클 다이나믹으로 받아와서 파티클 파라미터로 변경해서 BP에서 수정하는 게 쉬워요. 간단하고 바로 그냥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파티클 파라미터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 단계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못 쓰는 경우, 이렇게 얘는 빔 모듈이기 때문에 파티클에서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터 모듈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 아예 나오지 않는 모듈도 있고, 나오지만 작동하지 않는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듈들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돌렸으면 되겠죠. 이제 파티클 이미터에 있는 뭐 파티클 사이즈, 파티클 라이프 타임,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그냥 파라미터로 돌렸으면 되는데, 재질의 어떤 특수한 그 파라미터를 접근하려면 매터리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파티클에 쓰인 매터리얼이니까 파티클 이미터에 쓰인 매터리얼을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 이름을 잘 선별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재질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설정할 내용이, 여기 보시면 파티클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컬러를 따로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줬죠. 2가지 값을. 이 2가지 값을 다 가져오셔도 되지만, 뭐 편의를 위해서 1가지 값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값을 지금 여기서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썼기 때문에 따로 지정해서 이 컬러 값을 무조건 받아와야 컬러를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MI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지정을 기본적으로 해줬고요. 그래서 이 컬러 중에 1번을 먼저 변경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50. 네, 이렇게 변경이 되고 2번을 변경해 볼게요. 50. 벽면으로 볼게요. 보기 편하게. 자, 지금 구분이 힘드니까 이렇게 줘볼게요. 자, 다시 이거를 네, 지금 컬러 1번의 영역은 보니까 이 중심이 되는 라인을 벗어난 그 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컬러 2번이 중심이 되는 컬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대부분 색깔이 변했죠. 그래서 컬러 2번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를 그냥 다 없애고 컬러를 하나를 꽂아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블루프린트나 어떤 파티클에 썼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예민하게 접근을 해서 쓰면 된다는 예제예요. 새로 꾸며주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민하게 접근을 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고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 이 파티클에 쓰인 이 볼트 파티클의 이미터 안에 쓰인 매터리얼을 가져오는 거죠. 다이나믹 파라미터 인스턴스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메쉬에 있는 내용을 지정해 주듯이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네, 알파벳 S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하면 되고요. 자, 시퀀스는 이 동시로 두 개로 나눠서 동시 실행하는 게 아니라 0번 실행하고 1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잘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뭐 어떤 게 필요한지 한 가지 값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할 때 시퀀스로 나누기보다 이렇게 한 가지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를 꾸며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냥 이걸 시퀀스로 쓰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꾸며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여기서 파티클 드래그해서 다이나믹 검색해 보시면 크리에이트 다이나믹 머터리얼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이 값을 리턴 밸류를 변수로 승격해서 역시나 mi로 만들고 그리고 요 값에서 set 파라미터를 검색해서 set 벡터 파라미터를 넣습니다. 렌더링 매터리얼에 있는 그러면 이제 컬러 값으로 리니어 컬러 값 구조체를 이제 변수로 오른쪽 버튼 이렇게 이거는 번개의 라이트닝 컬러죠. 번개 컬러 편집 가능 누르고 자 컴파일 하고 기본값을 또 1로 맞춰 주겠습니다. 컴파일 그리고 파라미터 네임을 적어 줘야겠죠. 이 컬러 2번 값을 적어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잠깐 또 드리면 요 내용이 아니죠. 요 내용 파티클 2m에 쓰인 재질을 가져오는 내용이죠. 그쵸? 요 내용이 파티클의 0번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파티클이 하나일 때 두 개, 세 개면은 이제 인덱스 넘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넘버를 쓰면 되고 요 볼트의 머터리얼에 접근을 해서 다이나믹 그 0번 이미터에 다이나믹 머터리얼 인스턴스화를 해서 거기에 쓰이는 파라미터를 컬러를 셋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클을 계속 꾸며줄게요. 파티클 우리가 이제 이니셜 사이즈를 다이나믹이 아니라 파티클 파라미터로 꾸며줬죠. 그리고 소스와 타겟 여기서는 이제 2m에서 바로 파티클 파라미터 한 건
사이즈, 그리고 소스와 타겟의 이름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져올게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제 이쯤 되면 미리 예상하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를 바래요. 이제 사이즈 먼저 조정을 해볼까요? 사이즈는 파티클에서 그냥 바로 받아오면 되겠죠. 파티클 파라미터로 와 있으니까. 그래서 set 파라미터. 자, 사이즈는 벡터일까요? 플롯일까요? 사이즈. 여기서 보시면,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우리가 지금 콘스탄스, 우리를 필요로 하는 x축만 넣으면 돼요. 빔이라서. 빔이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느리트린 메쉬를 빌보드 시키는 거라서 빌보드의 한 축의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x축만 넣으면 돼요. 그쵸? 근데 이 값을 다룰 때, 파라미터를 다룰 때 벡터를 가져와야 될까요? 플롯을 가져와야 될까요? 네, 벡터를 가져와야 되죠. 네, 우리가 여기의 값에서 한 가지 값을 쓰지만 여기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분사값. 벡터 파티클 파라미터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벡터로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플롯으로 이제 적혀 있는 건 플롯으로 받아가는 거고, 그 형태에 맞춰서 분사값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로 받아왔지만 우리는 한 가지 축을 쓸 거기 때문에 구조체 핀 분할을 이렇게 분할을 시켜 놓고 x축에다가 변수로 승격해서 라이트닝 사이즈, 네, 번개 사이즈니까 편집 가능, 그룹 바꿔주고요. 컬러 안 좋네요. 컬러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컬러 다시, 네, 됐습니다. 컴파일 해야 기본값을 넣을 수 있고, 기본값은 100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자, 연결을 해줬고, 우리 지금 여기에 연결 안 해줬네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시퀀스를 쓰는 이유는 더 순서만 상관없다면 보기 편하게 넣은 거고, 그냥 이거를 끊고 이렇게 줄줄이 실행하셔도 돼요. 그쵸? 박스의 위치와 크기를 구한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의 컬러 그리고 각도를 정하고 번개를 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서 하셔도 돼요.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요거를 시퀀서를 이용해서 쓴 거죠. 자, 원래 블루프린트 정리할 때도 보니까 블루프린트 정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택, 그러니까 노드 위에다가 그 변수나 내용들을 쌓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은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스택이 그러니까 이 노드에 이제 그래프에 꾸며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실행핀 입력핀과 입력과 실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줄줄이 기차처럼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거는 하나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그냥 카피를 끊고 이렇게 해주는 게 보기가 좋다고 레퍼런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질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잘 정리를 해서 뭐 코멘트도 달고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닝 저는 그냥 앞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자,
그쵸? 라이트닝 설정한 거고, 얘는 디렉셔널 라이트 이 부분부터, 그리고 여기는 박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컴파일 하고요. 네, 이어서 진행할게요.